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리포트 해드려야 될 종목들은 SK하이닉스, LG노텍, 대덕전자, 덕산네오록스, 심텍, 제주항공, 포스코퓨처엠 이런 종목들을 리뷰해 드릴 겁니다. 다들 좋은 종목들이죠. 그리고 미래 가치가 나름대로 있고요. 또 그리고 시즌al 상품도 있고요. 저는 종목 하나 자체가 이렇게 어떤 프로덕트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는 이 상품을 계속 거래를 해야 되고, 이때는 이걸 거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농부들도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와 그 전에 거름을 줄 때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는 뭘 해줘야 되고, 이때는 뭐 제초 작업을 해줘야 되고, 이때는 제때 수확을 해주지 않으면 또 썩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농사 짓는 마음으로다가 농사의 시즌 돌아가는 것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가야겠다. 또 우리가 농사를 질 때 기계는 언제 많이 또 사용해야 되는지, 뭐 그것도 물론 품목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좀 더 심플하고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부터 주가가 많이 오릅니까? 그 제가 경험치인데 지난 10년 동안 통상 한 5월달 이후부터 있잖아요. 대부분이 한 11월 이때까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뭐 LG노텍도 마찬가지고 대덕전자, 덕산네오로스, 심텍 뭐 이런 것들은 또 그렇고요. 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6월 달에서 한 7, 8월 또 그때 반짝하게 오르고요. 또 봄에 좀 반짝 오르고요. 2차 전지 분야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언제쯤 많이 예를 들면 성수기가 도래했는지 항상 보면 전반기예요. 4분기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들이죠. 왜 성장 산업이긴 한데 성장 제조업이죠.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성장 제조업인데 성장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가 있어요? 성장 그 주하고 성장 제조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개념이 여러분 그렇죠? 성장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캐파 증설 해야 되니까 캐펙스가 들어가는 타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알면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일회성 비용도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바라볼 때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체크해 보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야기 드려가면서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결국은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리고요. 특히 차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리학적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벡터 분석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그 안에다 함의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학적 변수들이 그 외적인 이변들이 생기긴 합니다. 그건 그런 거잖아요. 원래 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성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온다던가 관성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소멸된다던가 하게 되면 주가는 폭락하거나 폭등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 돌아가는 에너지의 원리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쏠리는 것, 그래서 수급이겠죠. 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관심도가 먼저 시작이 돼서 그게 표현되는 게 돈이죠. 그래서 돈의 총량의 움직임 이걸 두고 수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예를 들면 표현되는 것들이 바로 물리학적 원리로 표현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다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구독, 더더욱 좋다. 내가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하시면 후원 대신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거 뭐 늘 있죠. 저 사람 얼굴 보면 생각나는 게 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준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할 것 같다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 더더욱이나 막 쭉쭉쭉 빠져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상징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세적인 금리 인상 기조입니까? 아니면 곧 끝날 기조입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좀 크게 보자고요. 왜냐면 매크로 지표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점점 줄어드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건 좋은 조정의 빌미를 가져올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도 다 좋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쭉쭉쭉 올라간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얘네들 걸러내야죠.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 주가에도 지금 반도체라고 테두리를 닮은 거, 옛날에 2차전지 이렇게 돌면 그런 것도 쭉쭉쭉 올라가다 결과적으로는 옥석이 가려지는 현상들이 2차전지에서는 이미 한 번 나타났고요. 반도체도 이제 한 번 더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면 진카들만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죠. 진카들의 낙폭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상하게 낙폭이 그 상승폭이 컸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버웨이트 된 거다라고 생각하셔요. 즉 거품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죠. 어제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전 동의를 합니다. 영업 적자 계속 지속 중입니다. 흑자가 나는 기조가 나타나는 건 내년도 1분기 이후에 나타날 거죠. 흑자 전환의 모습은 그때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 2월 달쯤 매수하면은 꽤나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동안 가는 기간 동안은 뭐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눌리면 잡고 상승하면 팔고 눌리면 잡고 상승하면 팔고 그리고 내년 한 2월쯤에 매수하면 그때는 가을까지 쭉 들고 가고 이런 큰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좀 해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해보면 일단 이격이 넘어간 부분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격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빠져줘야 된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생각해 보면 이 구간 이제 10만 원 언저리 부근에서 10만 5천 원 이 언저리 부근에서 분명하게 조정을 받고 좀 조정이 늦게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가는 더 낙폭이 좀 줄어든 겁니다. 조정이 좀 일찍 왔으면 낙폭이 더 심했을 텐데 적당하게 그리고 여기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제일 중요한 이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높지 않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다음번 이동평균선은 어디다? 여기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 HBM3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영업 적자 나오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반영을 해 줘야죠. 자, 모든 주가는 뭐에 귀결되게 되어 있냐 하면 바로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6개월 포워드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의 수치는 상당히 높은 과대평가 구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추세적 성장 구간에 들어선 거라고 하면 저 오버웨이트 된 부분을 갖다 저는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니까. 하다못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저렇게 오버슈트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충분하게 10%, 20%이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조정이 들어온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저 종목이 나빠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영업 적자가 계속 축소되잖아.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궤변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냉정하게 좀 바라보자라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이 눌린다고 그러면 60일 이동 평균은 조금 아래까지도 갈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들어오기만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저 동종목을 갖다 제가 매수하지 않고 다른 종목들 했잖아요.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아니면 뭐그 여타 패키지판 이쪽 관련돼서 많이 투자를 한 거죠. 수익성이야 뭐 저거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 그리고 어느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적자가 그렇게 크게 나는데 주가가 9만 원에서 12만 원 같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글쎄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업황은 점점 개선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21 이동평균 윗단에서 존재하는 건 분명히 내용적으로 맞고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120일 이동평균선 윗단에 존재하는 것도 인정. 그러면 거기다 밸류에이션까지 좀 준다. 그러면 62동 평균선 이 정도 수준만 저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2동 평균선 수준이면 적정하게 예를 들면 조정을 받는 것. 그것도 사실은 원래 냉정하게 밸류에이션 측정을 하다 보면 조금 높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도 있다라는 점 고려해 보고요. 일단 여러분들 10만원에서 10만 5천 원 이 사이 구간에서 여러분 타겟 트레이딩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노텍 조정 들어왔는데 윗꼬리 달고 쭉 올라가는 부분도 있죠. 저 구간 안에서 전부 분명히 매수하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LG노텍 어쩔 수 없어요. 일단 3분기 어닝 피크 나오는 데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뭐 눌린 거 갖고 쫄지 마시고 이럴 때 쫄면 안 됩니다. 221 이동평균선 윗단에서 존재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나올 때까지는 눌릴 거예요. 이렇게 윗단에서. 이게 이 아래로 내려갈 이유는 없어요. 자, 끌고 올라오면서 다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자리예요. 그래서 조금 가격을 좀 이야기 드리면 이건 추정해봐도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라서 자, 30만원 언더에서는 무조건 스트롱 바이 개념으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한테는 또 기회다. 왜 이거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였어요? 38 아닙니까? 38? 그죠? 38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먹을 순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시간과의 싸움은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도 보면 한 달, 두 달 정도 걸렸잖아요. 조정을 받고 나서. 조정 얼마나 걸렸어요? 여기도요. 한 달. 뭐 이 정도 생각해 주셔야죠. 7월달 한 달 쉬고 두 달 연속 달려주면 우리가 스펙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바닥은 2사, 여기 고점은 3이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스펙은 충분히 나온다. 6. 그죠? 자, 여기 평균가는 얼마입니까? 3위와 대충 생각하시면 30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6 그래서 고점대로 하면은 36과 38 사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 밸류에이션 수치를 계산했을 때 저 자리인 겁니다. 자, 아주 넉넉하게 본다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여유롭게 보는데 안정적인 구간은 여기 3, 4. 그러니까 3, 4 이상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 이렇게 판독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저거 이야기 드리면서 그저께인가요? 기술적 트레이딩 부분으로 가야 된다.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도 가주셔야 되고 매수할 준비도 가주셔야 된다. 그러나 그냥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그렇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SK 하이닉스 앞에 모습이 기억이 나십니까? 약간 이렇게 그죠? 요거 우리가 머리로 따지면은 그 대머리 되신 분들이 M자형 대머리가 제일 안 좋잖아요. 자, 주가에서도 저 M자형 꼭지점들이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지금 현재 FC-BGA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저건 좀 아니에요. 제가 12개월 포워드로 4만 원 얘기 드렸지. 지금 벌써부터 저렇게 찍어주면 나중엔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여기 이격은 좀 너무 많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이 정도 지금 여기가 사실 틴자리거든요. 이 자리 부분에서 한번 수렴을 좀 해주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 일봉은 어떻게 돼요?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 돌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000원과 28,000원 이 사이가 예를 들면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윗단에서 눌림 들어올 때 지금은 굳이 던질 타임은 아니에요. 하루 이틀 더 보시고 저기서 M자로 꺾여 나오고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한 두 달 정도 걸릴 거고 4분기부터 FCB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또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그나마 고무적인 건 아까 그 LG 이노텍보다는 패턴이 어때요? 아까 LG 이노텍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였고요. 지금 대덕전자는 이렇게 이 구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려해 볼 거는 앞으로 LG 이노텍 앞단에 설명드린 부분은 이 구간을 갖다 기대해야 되는 거고 대독전자는 이미 지나간 패턴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어디쯤 가야 되냐라고 하면 다시 한번 수렴을 해줘야 되는 그 구간까지 간다. 자, 그런데요. LG노텍은 이 구간을 통과한 그 다음 구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좀 고려해 봐야 되고 대덕전자에 대한 FCBG의 수요는 이게 전장, 서버 이쪽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는 것도 생각해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패키지판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윗단으로 내년도에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시장이 계속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장용 차량 수요는 앞으로도 저도 사실은 이번에 전기차를 하나 구입해 볼 생각입니다. 출퇴근용으로. 개인적으로는 뭐 요즘에 레이 전기차가 나온다 300km 탄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일주일 충분히 왔다 갔다 하고도 남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 지하철 타는 것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완충하는데 한 2,000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들어요, 한 번에. 그럼 일주일에 2,000원밖에 안 들고 교통비를 해결한다는 건데 지하철 한 번만 타도 2,000원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아무리 뭐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집에 뭐 좋은 차 하나 두고요. 활용 가치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편하게 갈 땐 편하게 가는 거고 그거 잠깐 뭐 하루에 출퇴근하는데 내가 멋있게 폼 잡을 이유가 뭐 있어요.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저 같으면 주식을 더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 뭐 여담 재미없으실까봐 좀 여담을 좀 해봤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라고 그랬어요? OLED 소재 발광, 비발광 OLED 소재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OLED F량 패널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공급이 많이 될 거잖아요. 삼성 전자의 핸드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TV 쪽이 좀 더 앞으로 성장하겠죠. 이제 일단 LCD 패널 부분이 좀 바닥을 찍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나머지 것들도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홈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성장을 하는 건 앞으로 미래 가치라고 보고요. 지금은 당장은 나타나는 것들이 스마트폰형 매출이 신규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과거에는 그 애플 폰이 OLED를 사용하는 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액정 떨어뜨리면 잘 깨지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랬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재 부분은 당연히 이 생산을 많이 해야지 소재를 많이 공급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 팔릴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특별히 주가 분석할 건 없고요. 6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로 지금 60일 후, 그러니까 3분기 말에 어닝이 높은 거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60일 이동평균선 이 자리겠죠. 그래서 이 자리 들어오면 무조건 이거는 스트롱 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눌림 쫄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노는 거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덕산 네오록스 그래서 매수하셨어요?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제 말대로 하셨으면 22등 평균선 밑단에서 매수하셨을 텐데 그럼 오늘 처음 매수 들어가야 되는 날이죠. 제가 리포트 한 날로 따지게 되면 자 그러니까 잡고 갑시다. 이건 스트롱 바이 하셔가지고 우리 다음번 고점을 누려보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죠. 실적 개선되고 다 괜찮아요. 전체적인 환경에서 내가 보면 아 이건 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하락 사유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락 사유가 발생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스마트폰 매출이 앞으로 그냥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내려간대. 더 안 좋대. 뭐 PC도 이제 안 팔린대. 뭐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태블릿도 잘 안 나간대. 막 이런 거. 네, 지금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독이 됩니다. 적어도 한 번 정도의 기회는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뭐 당연히 이것도 스마트폰 관련돼서 FC, CSP, 뭐 여러 가지 패키지판 관계가 다 있는 겁니다. SIP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지금 이건 그렇게 크게 반응은 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뭐 크게 반응 오지 않은 거 괜찮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다 222 이동평에서 윗단으로 올라간 거죠. 우리 공부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갔고요. 자 실적 아직 좀 모자라죠. 다 모이죠. 다 모이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LG노텍처럼 쭉 쉬고 있는 이 정도 모습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심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윗단은요. 정말로 오판이 개선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종목 같은 경우는 타겟이 맥스를 가봤자 4만 원이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2동평 윗단에서 근처에 들어오면 무조건 이것도 스트롱 바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뭐 이거 올라왔는데 일단 처음으로 21동 평균선이 221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자리는 잡은 거죠. 정말로 실적 개선되는 건 확실히 맞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보여줄 우리 3분기 매출과 예상치 포워드 가이던스가 얼마나 밀어줄 거냐, 그 다음에 여름 성수기 수요가 얼마나 앞으로 윗단으로 끌어줄 거냐, 이것만 봐야 되는데 18,000원까지 우리가 보자고 얘기 드렸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셔도 제가 리포트 한 뒤로 지금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사실. 그죠? 그랬으니까 좀 기다리시면서 여러분께서 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수급 들어올 때 한 번에 쭉 들어온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윗단으로 올라왔으니까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맞겠죠. 왜 짧은 구간에도 매물대는 존재하거든요. 근데 길게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이번에 수급 현황만 개선되고 나면 다음에 이거 먹을 게 뭐야? 당장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뭐야? 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말로 단타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나 바로 오를 만한 주식을 찾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실적이나 예상 가이던스 보고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조금 인내심 가지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인내심이 좋아요. 일단 제가 리포트 해드린 것들 중에 어닝 중에 대부분 하방으로 가는 건 없잖아요. 하방으로 가는 거 리포트 하면 그걸 매수하자고 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주가를 보면서도 제가 항상 윗단을 갖다 고려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바라본 게 뭐예요? 어닝 컨센서스 예를 들면 예상치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상치와 부합만 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라서 그렇게 예상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근데요, 우리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이런 거 갖다가 참조하지 않고 회사에서 발표하는 가이던스가 있는데 그런 것도 참조하지 않고 그냥 차트를 탁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눌리는 건 눌리는 대로 보이고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눌리는 게 눌리는 게 아닌데 그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내가 왜 홀드해야 될 이유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마음이 몹시 불안하기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이렇게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머스코 퓨처엠 우리가 항상 관심 갖고 있는 제가 세 번째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정배열이 아주 아름다운 정배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조건 62동 평균선이면 매수 윗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상단과 하단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21 이동평균선에 그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포스코 퓨처엠이다라고 하더라도 3분기 이후에는 조금 우리가 주의를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년도에 우리가 안 하냐?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 지금 가격이 포스코 퓨처엠이 좀 부담스러워. 너무 높이 올라간 거 아니야? 벌써 랠리한 지가 거의 뭐 1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 어쩌란 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해 나타날 때 바로 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때는 기업 자체가 좋아서 나빠서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수급 현황들이 좀 좋지 않았고 각종 비용들 이런 것들 털어내는 과정과 동시에 막 겹쳐 있던 것들이죠. 자, 그럼 120일 이동평균선 이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만약에 확대해 보면 지금의 이 모습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반기 갈수록 120일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수렴할 가능성이 분명히 한 번 정도 옵니다. 그때는 또 매수해 주셔야 된다는 거. 2024년도까지 지금 계속해서 공급 부족은 맞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2차전지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계속 홀드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저기 한 번까지 가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 뭐냐면 여기가 절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높이하고 이높이까지 일치하는 구간이든 그 윗단이든 그때까지 홀드하고 가셔야 되겠죠. 지금 이 상황이라도 꽤 오래 쉬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번 문제는 다음번이다. 4분기부터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홀드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계속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요일 리뷰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많은 관심, 또 후원 이런 것들이 제게 큰 발전을 줍니다. 여러분 슈퍼땡스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거 하나 누르시면 2,000원 정도 됩니다. 정말로 나중에 큰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슈퍼땡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다 보면 그 오른쪽 밑에 슈퍼땡스도 있어요. 회원가입이 부담스러우거나 혹은 재미는 봤는데 그냥 쌩까고 넘어가기 힘들다 라고 하면 슈퍼땡큐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앞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일이 많고요. 올해 1년 사이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예를 들면 사이클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9월달 되면 또 금융주 손대야 되고 배당주 손대야 되고 뭐 메리츠 금융주주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DGB 금융주주라든지 뭐 제가 볼 때 요즘은 괜찮은 그 주가가 많이 하락되어 있는 게 신한금융지주 같은 거 실적도 괜찮은데 뭐 그쵸 그런 것들도 우리가 3분기 지나고 나면 또 관심을 가져야 돼요. 10월 달에 사서 언제 팝니까? 12월 초에. 저는 배당 받을 생각이 1도 없다는 거. 전 배당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 왜? 배당보다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는데 무슨 뭐 배당을 받아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그땐 또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고 해마다 조금 일찍 미리 예측을 해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력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일요일인데 긴 시간 동안 제 채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